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지분율을 만약에 불균등 증자를 통해서 뭐 한 20% 정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1억을 배당을 해줘도 자녀법인의 이익으로 잡는 건 2천만 원만 이익을 잡는 거죠. 그러니 세금은 190만 원 또는 410만 원 이렇게 저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제가 50%로 잡은 이유가 있죠. 50% 지배하게 된다. 그럼 1억을 배당을 해줘도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추가돼서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불균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 공원경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세법 개정안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할 수 있는 게.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의 삶에 맞다 하시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불균등 증자, 감자에 대한 얘기와 올해 우리 좀 핫했던 자녀법인 차등 배당 요 내용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개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건 개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죠. 우리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범위 확대, 그러니까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었죠. 이게 지금 현행입니다. 근데 개정안은 이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도 넣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거는 손익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녀법인 차등배당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익이 발생되는 이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떤 자본의 거래에서 생겨난 그 분여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과세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과세할 규정이 없었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 제공받는 것 또는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자본 거래에 따른 이익 분여에 대해서는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상속증여세법 45조에 보면 명확하게 이 네 가지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네. 나와 있었는데. 자본 거래는 이 규정이 없어서 과세 못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설팅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떤 대표님들은 근데 그렇게 정말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세법 개정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분여를 돼도 이것도 이제 증여 의제 범위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딱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통과되면 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지금 이제 작년 이맘때 제가 방송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참 괜찮은 제도인데 설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이렇게 지금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야 요거 이제 내년에 좀 개정이 되면 하실 수가 없으니 우리 법인이 가능하다 해당이 된다 하시면 빨리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유상증자 또 감자 이게 왜 유상증자, 유상감자 이게 불균등이 앞에 붙었는데요. 우리가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할 때 자본금이 뭐 1억이었다. 그런데 주주 비율이 50대 50, 5천만 원, 5천만 원.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법인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 법인이 증자를 하려고 하면 균등하게 증자를 할 경우에는 뭐 자본금이 1억이었고 한 주당 가치가 액면가가 10,000원이었으면 10,000원으로 증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50%, 아들이 50% 있는 데에서 아들이 내 주식수만 올리려고 혼자 만약에 증자에 참여를 한다. 이건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요 내용들, 불균등 유상 증자의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해 동일한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를 해야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액면가로 증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유상증자 후에도 그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것이 균등증자
근데 불균등 유상 증자 같은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와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증자 후에 그 지분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주가 평가를 해서 이제 시가로 증자를 하게 되죠. 만약에 균등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불균등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50% 갖고 있고 아들이 50%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1억 원을 또 더 출연을 할 경우에는 아버지 주식수 그 비율이 줄어들고 아들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액면가가 5,000원이고 그리고 발행 촌수는 10,000주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사업을 잘 하셔서 시가 평가를 해보니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한 주당 5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50만 원 곱하기 10,000주 하니까 5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균등 이제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이 개인으로 이제 10,000주를 증자를 했어요. 증자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100%였는데 아버지도 50%, 아들도 50%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이 분여받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100%였는데 아들이 50억짜리 회사에 나는 불균등으로 증자를 해야 되니 사실은 똑같이 50억을 출연을 해야지 맞죠. 50대 50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불균등 증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로, 그러니까 액면가로 증자를 할 거거든요. 액면가로 증자를 해서 아들은 똑같이 1억을 이제 증자를 할 건데 그러면 나는 1억 원어치만 증자를 했는데 기업이 50억짜리의 기업에 25억을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증여세는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25억에 50%가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25억 정도의 뭐 법이 바뀐다 그러면은 40%인 거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 50% 이렇게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여세가 나오는 케이스. 근데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세금이 많아서 사실은 못하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한번 그래서,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아들 법인이 이제 자녀 법인 뭐 또는 아들 법인, 가족 법인 이런 법인이 만약에 여기에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똑같이 부여 이익을 1억만 증자를 해도 25억을 아들 법인이 지배하는 주주로서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억만 증자를 해도 아들 법인은 이 50억짜리 회사의 50%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여받은 이익이 뭐 반이니까 그 2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세목이 틀려집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데 아들 법인은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면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불균등 유상 증자 여기 봤을 때 이제 아들은 이제 거의 10억 가까이 증여세 나오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저 증여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네. 이 두 번째 자녀 법인, 네. 아들 법인이 저렇게 증자를 했을 때는 또 법인세가 5억 정도 나오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버지 법인에서 배당받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주주이기 것 같은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예. 배당받는 그 이익이 생기면 법인에서 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예. 이 몇 프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입금 불산임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율을 제가 50%로 잡은 이유가 지배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이 모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때 이거는 입금 불산임률이 100%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내국법인 수익 배당 금액의 입금 불산입 내용입니다. 이제 아들, 자녀 법인이 우리 회사에 지분을 20% 미만 갖고 있다. 1%만 갖고 있어도 1억을 배당해주면 이 우리 아들 법인에 이제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은 1억이 이익이 아니고 30%인 7천만 원만 이익이다. 요거는 2천만 원만 이익이다. 요거는 이익을 하나도 잡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23년에 네. 이제 개정된 건데 이제 24년 뭐 지금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럼 이제 기업 자산이 이제 50억인 아버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이 법인에 요 법인에 만약에 상속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자녀 개인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한 2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20억을 마련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이든 우리가 사업소득이든 어쨌건 한 또 10억 이상의 세금이 또 준비돼야 하니 30억이
다 이제 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만 할 수 있는 이 전략, 이제 불균등 증자를 통해서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증자를 불균등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만주를 이제 증자 1억 원어치 이제 증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 아들 법인, 자녀 법인 다 이제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차등 배당을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뭐 법인세는 나오겠지만 그 법인세를 이 차등 배당을 받아서 또 법인세를 내는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자녀 법인이 20% 미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억 원을 배당을 했을 때 입금 산입되는 건 7천만 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0%는 입금 불산입. 입금으로 잡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법인이 뭐 9.9% 2억 언더의 그 이 당기순이익이 난다 그러면 690만 원 정도 세금이 나는 거고요. 또 20% 정도 21% 세금을 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럼 1,400만 원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서 지분율을 만약에 불균등 증자를 통해서 뭐 한 20% 정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1억을 배당을 해줘도 자녀 법인의 이익으로 잡는 건 2천만 원만 이익을 잡는 거죠. 그러니 세금은 190만 원 또는 410만 원 이렇게 저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제가 50%로 잡은 이유가 있죠. 50% 지배하게 된다. 그럼 1억을 배당을 해줘도 우리는 자녀 법인은 세금 없이 모법인의 그 아버지의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녀 법인으로 부에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이거를 지금 빠르게 검토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 회사는 기업 가치가 되게 커졌어요. 커졌는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가려고 보니 사업 무관자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불균등 증자를 활용해가지고 좀 이익잉여금을 자녀법인으로 좀 돌리자. 이 전략을 좀 먼저 써야겠다. 우리 사업 무관 자산을 좀 옮겨놓자. 현금성 자산 많기도 하고 또 부동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먼저 썼죠. 근데 이 전략에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숫자로, 수치로 보여드렸는데요. 막상 이제 실행을 하시려고 하면 사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실질 과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증자를 해야 하고 아버지가 왜 감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좀 명확히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 법인이 100억짜리인데 갓 신설한 법인에서 1% 주식을 출연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99%를 다 소각한다? 그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회사마다 방금 말씀드린 회사는 거기는 감자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는 감자보다는 증자가 우리가 타당한 근거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겠다라고 만들어지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던 증자던 우리 회사와 뭐 자녀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 보시면서 그 소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소명을 할 때 그 이유를 꼭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희가 네.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세금을 줄이려면 이 방법을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네,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